무조건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하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안 하시면 그냥 돈을 다 날립니다.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안녕하세요. 블루머니 불멍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인님이 저희 애완견인 저에게 대한항공 유상증자 실전에 대해서 준비해보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분들 저랑 같이 대한항공 유상증자 실전 한번 같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작년 11월에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언젠지, 신주 인수권이 뭔지, 뭐 어떻게 해야 신주를 받는지, 돈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인데요. 이 공시에서는 딱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 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 예정일을 보면 확정 예정일은 신주의 한 주의 가격이 얼마에 결정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날이 2월 26일.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 날까지 주주 명부상에 신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 날짜에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즉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79.22주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79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예정일에서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주주라고 하는데요. 구주주들은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날 청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주를 받을 수 있어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이 새로 저희가 받는 신주가 언제 상장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신주인증서 상장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신주 인수권 증서를 저희에게 줘요. 요거를 실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유상증자 일정 시간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본 거예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유상증자가 발행되고 나서 1단계 조금 있으면 유상증자 참여 기준일이 생기죠.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가 결정돼요. 권리락일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 그러니까 요 날까지는 주식을, 그러니까 1월 22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거고 아니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이에요. 5영업일 동안 이렇게 생긴 대한항공 45알, 대한항공 46알 이렇게 생긴 거를 받으실 거예요. 이거를 실제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발행가 확정일, 신주에 대한 발행가가 확정된 날이죠. 그래서 신주 한 주를 받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증서를 이 기간 동안에 100주를 사셨다. 그리고 그걸 안 팔고 그대로 계셨다. 라고 하면 100 곱하기 요날 확정가 발행일 곱한 것만큼 돈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주주 청약일인데 이날 실제 가지고 계신 돈을 가지고 청약을 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신주 상장일이죠. 대략적으로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각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예요. 저희들은 각 단계별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유상증자 및 예상 발행가 결정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죠. 작년 11월 13일, 16일 날 있던 일이에요. 할 건 없어요. 이때 예정 발행가액이 14,400원으로 결정되는데요. 이거에 유상증자를 받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값이에요. 거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발행 가액은 2021년 1월 초 이미 시작했죠. 1월 초부터 2021년 2월 26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이 약 두 달간의 대한항공의 가격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14,400원보다는 훨씬 높겠죠. 지금 대한항공 가격이 막 3만원, 32,000원 이렇게 하니까요.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2단계예요. 유상증자를 참여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단계죠. 지금 오늘이 1월 20일, 1월 21일이니까 유상증자 참여 기준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한항공 주식을 들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받기 싫어요.
그러면 이날까지, 그러니까 1월 22일까지 매도를 다 하셔야 돼요. 대한항공 주식이 없는데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어요. 1월 22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시간 외에 거래, 단일가까지 거래가 되니까 오후 6시까지는 매수나 매도를 마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즉 요날 발생하는 권리락 발생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날부터 매수하는 주식은 신주 인수권을 받지 못해요.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첫 영업일 날을 얘기를 합니다. 권리락은 보통 요런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전일이에요. 그래서 요날 보통 주가 희석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꼭 100% 그렇지만 아닌데 보통은 주가가 빠집니다. 자, 그 다음은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26일인데 왜 22일까지 매수하셔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증권이 잔고에 반영되는 날짜가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영업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 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요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3단계입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가 들어온 2월 16일에서 22일이죠. 이때는 100주를 만약에 들고 계셨다고 하면은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인 0.792 비율에 따라서 요날 자기 증권 계좌에 이렇게 생긴 신주 인수권 증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가 들어왔을 때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한항공 주식 100주를 들고 있었는데 그럼 신주 인수권 79개가 자기 증권 계좌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신주로 변신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이 받으신 거는 신주가 아니라 신주를 살 수 있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 증서를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주로 변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신주를 받고 싶으시면 신주 이수권을 이 기간 동안도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신주를 청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라도 나는 신주 받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이 기간 동안에 주식처럼 장내에서 파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그럼 저는 신주 인수권 79개를 안 팔고 뭐를 해야 신주 상장일 날에 79개의 신주를 받는 거예요? 79개의 신주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거래 종료일인 2월 22일까지 79개를 안 팔고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3월 4일에서 3월 5일까지가 이제 구주의 청약일인데 그 청약일 날 79개 곱하기 이제 신주 확정 가액이 나와요. 만약 그 가격이 뭐 2만 원이면 뭐 2만 원. 요만큼의 돈을 증권 계좌에 집어넣고 HTS나 뭐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유상 청약이라고 하시는 걸 하면 돼요. 유상 청약. 이 부분은 뒤에서 바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실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주 인수권을 받거나 매수하신 분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하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안 하시면 그냥 돈을 다 날립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의 마지막 기간까지 매도를 하시거나 매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뭐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3월 4일까지 기다렸다가 청약 마감 전까지 청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도 안 하고 청약도 안 했다. 그럼 이만큼 돈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다음 4단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다. 2월 26일이면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죠. 즉 신주 한 주를 유증받기 위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확정된 날이에요. 저는 79개의 신주 인수권을 받았고 끝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도 끝났죠.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제가 뭘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79주에다가 곱하기 만약에 이날 확정된 발행가액이 2만원이라면 약 158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그 돈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 돈을 가지고 3월 4일, 3월 5일 날 청약을 할 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돈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단계 많이 왔습니다. 주주 청약일입니다.
3월 4일에서 5일 사이인데 요날 보통은 오후 2시 정도 전까지 청약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유의하세요.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던 79주 신주인수권 청약은 어떻게 하죠? 실은 HTS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증권사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HTS를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HTS로 그래서 유상 청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 네, HTS로 유상 청약하기인데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한 화면을 그냥 예시로 캡처를 해봤어요. 여기에 키움증권에 가보시면 보통 증권사 HTS마다 유상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유상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권리 조회를 하시면 아마도 본인의 권리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대로 종목 넣으시고 청약 주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보통은 오후 2시 전까지다. 그러니까 3월 5일 날도 3월 5일 장 종료 전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통은 오후 2시 전까지니까 이 시간은 꼭 확인을 꼭 해보시고 청약을 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단계입니다. 신주 상장일인데요. 저희가 청약을 했던 그 청약 신주가 실제로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계좌가 들어와서 이날부터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바로 신주 받은 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지를 여쭤보시는데요. 보통은 확정 발행 가액이랑 그때 그 당시의 주가랑 차이가 클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주가가 요날 3월 24일 날 4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의 신주 확정 발행 가액을 만약에 2만 1,000원이다라고 만약에 해서 2만 1,000원에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2만 1,000원에 받고 평단가가 2만 1,000원인데 이날 바로 4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항공이 작년에도 유상증자를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유상증자 사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작년에 신주 상장일이 7월 29일이었고 확정 발행가가 14,000원이었어요. 와 정말 쌌죠? 근데 7월 29일 요날이 신주 상장일이었는데 요날 대비해서 한 2.3%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죠. 요때 당시 가격이 17,500원 이 정도 됐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도를 안 하신 건지 그다음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꼭 하락을 100% 한다는 건 아닌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상세한 질의응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외에 정말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